인터뷰 뉴 진수. 이스라엘의 기습적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 무력 충돌이 엿새째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귀국길에서 휴전보다는 진짜 끝, 리얼 엔드를 원한다고 말해서 과연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이란 핵 프로그램 종결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의 백승훈 전임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훈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백승훈 박사님은 그 박사학위 논문을요, 이제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셨는데 이란 핵 관련, 국제 안보 관련, 세부적으로는 이란 핵 관련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쪽에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군사 시설에 대한 선제적 공습에 나섰습니다. 작전명 1호선은 4자. 일단 이번 무력 충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뭐 성공적인 이스라엘의 전략적 성공이었고요. 네. 그걸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 많은 지렛대를, 협상의 지렛대를 갖게 된 그런 그 군사작전 그리고 네. 그런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국제 분쟁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 시점에 저렇게 막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무서운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공격을 하면서 내건 명분은 역시 핵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 한 것도 지금 이란의 핵 개발이 너무 이게 그냥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위협이 될 정도라서 우리가 개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자위권을 발동한 건데요. 유엔 헌장 51조에 있는. 그런데 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안인가는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위권을 발동하려면 그 위협이 즉각적이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그 위협이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공격은 비례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당방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맞으면 정당방위를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과연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번에 자위권 발동이 과연 자위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거는 지금 그 물음표가 붙죠. 그런데 그렇죠. 어찌됐건 공격은 진행됐고, 그리고 지금 뭐 성공적으로 군사작전이 잘 진행돼서 지금 뭐 안타깝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네. 뭐 다른 협상 카드나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아예 최후 통첩을 던졌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항복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너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항전을 하면 우리가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그것까지 이스라엘께 넘겨줘서 너 카메네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우리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이제 무조건 항복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가 되게 무섭네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어디 있는지 안다. 야, 근데 실제로 그 말이 허언 같지가 않은 게 이번 공격에서 보니까 핀세팅이라 그러죠.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군부 주요 그 지도자들, 그다음에 그 주요 핵 과학자들 집어내 가지고 살해라 그래야죠. 그 폭탄으로 이제 살해를 한 건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 물질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것 혹은 핵무기 직전 단계까지 갔다고 판단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IAEA도 지금 밝히고 있죠. 그렇게 핵무기 유용했을 거라고까지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요? 요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IAEA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287kg 농축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3개월이 지난 5월 달에 또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란이 더 늘려서 그 양을 60% 농축 우라늄을 408kg를 지금 축적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3개월 만에 287kg에서 408kg 많이 늘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귀해야 할 사실은 60% 농축 우라늄은 핵폭탄 물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핵폭탄에 사용되는 핵물질이 되려면 우라늄 농축이 90% 이상, 최소 92% 이상
이상이 되면 그게 이제 핵폭탄 물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그런 핵폭탄 물질만 갖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핵물질을 폭발시키는 핵 반응을 하는 그 장치도 개발이 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투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핵탄두화해서 미사일에 실을 것인가, 아니면 비행기에 실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밝혀진 게 없고 그냥 핵물질이 이렇게 증대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핵물질을 저렇게 늘린 것 자체가 핵폭탄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고 네.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네.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란은 올 6월 15일 날 6차 핵합의, 그러니까 핵 협상을 미국과 지금 오만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란이 갖고 있을 유일한 바게닝 칩은, 내가 핵폭탄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이렇게 408kg나 갖고 있는데 협상에 따라서 우리가 뭐 50kg로 줄일게, 30kg로 줄일게, 그런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올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그게 전혀 좋은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얘기한 대로 핵폭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협상을 앞두고 그걸 조금 앞두고 그냥 어떻게 보면 때려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죠? 아예 협상에 나서지도 못하게 네. 괴멸시키거나 무력화시켜가지고 완전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데,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게 이란의 고민이다. 사실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동전으로 전면 확대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조금 낮습니다. 근데 물론 네버세이 네버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란이 자기네들이 이런 군사 작전에서 보통 제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두 개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대리전. 소위 저항의 축 세력이라고 하는 시아 초승달 지대 그 국가들이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네. 예멘의 후티,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다양한 시아파 민병대를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었죠. 근데 저희가 뭐 복귀해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성공적인 군사 작전으로 헤즈볼라는 지금 와해됐고, 시리아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샤라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순니파 지도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아파가 다 약해진 상태라서 지금 소위 이란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대리전 세력들이 다 와해됐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지금 남은 하나의 무기는 비대칭 전력, 또 다른 비대칭 전력 무기인 드론.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요번에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란 핵 능력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공격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란의 핵과학자, 그런 핵 정책을 위반하는 군 장성들, 그다음에 이란 핵 중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방금 말한 60%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 가장 많은 원심 분리기와 그런 기술들이 축적된 나탄즈 시설을 때렸죠. 근데 그 이후에 곧바로 진행됐던 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구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 맵 이걸 찾아보면 이란의 서부 쪽에 잔뜩 공격 히트맵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란의 방공 레이더 기지, 그다음에 미사일 기지들이 다 위치한 곳입니다. 네네. 거기를 다 형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륙간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게 이란이 쏘려고 할 때 이 미사일 방공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리는 이란의 영공의 제공권이 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란의 영공은 다 우리가 다 접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뭐냐면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미 이란 국경을 넘어오기 전에 지금 정찰 위성이나 정찰 드론이나 이걸 통해서 미리 파악이 되고 미리 격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란의 비대칭 전력, 미사일 전력의 공격이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게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게 돼버렸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쓸 수 있는
자 본인들의 카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일 날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 이란도 공격을 멈추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네. 백기를 들고 이렇게 흔드는 그런 거거든요. 야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렇게 드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그런 수사가 그 외교부 장관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라고 한 것은 지금 이란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우리 백승문 박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헤즈볼라라든지 후티라든지 시아파 민병대라든지 좀 같이 도와줄 수 있었던 이른바 이란에 대한 지원 세력이 사실상 도와줄 그 상황이 아니고 뭐 말로는 뭐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후티는 하죠. 후티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란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게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무력화 직전까지 지금 갔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란이 쓸 수 있는 지금 카드가 진짜 없는 거네요. 없죠. 그러면 지금 이란이 어떻게 보면 하메네이 정권인가요? 통치한 지 한 36년 됐잖아요. 그렇죠.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미국에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신정 정치의 갈림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태가 뭐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이란 정권 차원에서 보면 어떤 수순을 밟으려고 할까요? 두 가지밖에 없죠. 예. 산화될 때까지 항전. 예. 그리고 하나는 되게 굴욕적인 어떻게 보면 삼전도의 그 굴욕 같은 그런 협상안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100%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닌데 정말 강압 외교라고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번에 이란한테 들이댄 겁니다. 원래 강압 외교라는 것은 트럼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잔인하긴 하지만 무지하게 성공적으로 한 거다. 성공적인 작전이죠. 왜냐하면 어떤 협상 상대방을 압박을 할 때 예. 강압 외교라고 하는 것은 채찍과 당근으로 피강압자를 이끌어서 자기가 원하는 안을 관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4월 달에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할 때 트럼프가 그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야, 내가 너랑 지금 협상을 시작하지만 이 60일 안에 네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실제 그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테이블에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거기에는 이제 무력 행동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60일이 이스라엘이 공격한 6월 13일이 그 60일이 딱 하루 지난 그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완전 딱 들어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트럼프의 그 얘기를 좀 띄엄띄엄 들었나요? 그럴 수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다 알 때처럼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자기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설마 우리한테 때릴까?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때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곧바로 자 봐봐 우리 거짓말 안 하지? 이스라엘 때렸지. 너네들 내가 지금 주는 협상안을 안 받으면 더 가혹한 형벌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엔 이란은 응답을 안 했죠. 그리고 4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것은 4일 전에 미국이 제안했던 안은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라였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그냥 무조건 항복해라. 이 레토릭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란이 정말 그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협상력은 이때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 궁지에 몰면 이게 우리가 궁지에 몰아서 이걸 죽이려고 하는 그 작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강압 외교로서 그래서 협상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때 조금 거부할 수 없는 이란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가면 협상이 타결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약간 근데 경제 지원? 경제 지원 아니면 조금 카메네이의 면을 살릴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한다면 너무 삼전도성이 아니라 그걸 맞습니다. 약간 면을 살려주는 그런 거가 하면 협상력이 클 텐데 근데 여기가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해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그거를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 건국 역사상 처음으로
함부로 이렇게 이란을 궁지에 몰아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완전 괴멸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조금 한 번만 더 밀면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미국이 야 됐어 협상 됐으니까 이제 멈춰라고 했을 때 과연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이 멈출지는 또 그래서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입장이 좀 미묘하게 갈릴 수 있는 게 관전 포인트네요. 지금 상황이 약간 그렇게 되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그 크리티컬한 모먼트입니다. 되게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핵심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트럼프가 마지막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야 되는데 그걸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이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카메네이 입장에서 이 안을 받을 것이 아니면 혹시 정말 최악의 경우는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고 이거는 정말 굴욕이다. 그리고 어차피 죽으라는 거랑 마찬가지니 나는 끝까지 하고 그냥 산화하겠다.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자. 그렇게 되는 순간 이거는 강압 외교가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정말 강압 외교의 A to Z를 잘 따라오면서 트럼프가 성공적으로 이란을 궁지에 모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란이 정말 중동의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미국의 눈의 가시였고 근데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진다 하는 게 저는 약간 좀 놀라워요. 지금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란은.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란 핵 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그냥 폭파하고 해체해버려라 뭐 이런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것 같은 가능성이 높고 그 대신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경제적인 당근을 살짝 던져주면서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려는 이런 생각을 트럼프의 그동안의 행동을 보면 좀 하려 그러지 않을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시리아의 알샤라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원래 시리아의 알샤라가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테러리스트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 현상금이 무려 지금 환율이 1,300원인가요? 그럼 130억이 걸려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재를 하긴 했지만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순방을 갔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샤라를 불러서 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가 절대 반대를 했다 그럽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아직 샤라는 지금 다 모든 경제 제재나 테러리스트 명단에 없어진 건 아닙니다. 후속 세력들이나 산하 세력들 그러니까 그런 아직 그런 작업들이 끝나지 않은 샤라와 단독으로 독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만날 거야. 만나고 그 자리에서 경제 제재 이런 것들 있던 걸 다 풀어줘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역발상적인 딜을 던지는 대통령에서 이란에도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란 테헤란에 트럼프 타워를 짓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선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게 저희가 분명히 북한도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트럼프의 그런 리더십이 그리고 요번에 어떤 협상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북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우리도 샤라처럼 우리도 지금의 이란처럼 어떤 크게 받고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북한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썼던 게 통미봉담이었거든요. 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이제 조금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게 전략이었는데 오히려 만약에 이란에도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딜이 들어간다 그러면 북한이 그거를 되게 벤치마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트럼프와 가까워서 이런 안들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확히 통미봉남이 되는데 아주 전형적인 통미봉남이 될 때 과연 우리는 미국의 어느 정도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북한과는 또 어떤 정도로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지가 되게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나라 외교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서 조금 집중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군부 최고 지도자들을 핀 세팅으로 이제 뭐 폭격으로 살해하고 네. 그 아주 핵심 핵과학자들을 막 살해한 상태에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어디 있는지 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D를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진짜 끝을 원한다. 리얼엔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때리기 전에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뭐 또 허풍을 떠는구나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게 들리겠어요. 사실은. 그럼 어차피 지금 도저히 대응할 능력이 없는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백기를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그 우리가 이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일단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서 자기의 최종 카드를 던진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제일 그 그렇죠. 유인으로서는 좋은 거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의 선택지는 또 다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 미국과 이란의 그런 그 안은 자기한테 별로 자기 국익에게는 그렇게 큰 뭐라 매력이 그럴까 없죠. 매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완전히 다 망한 친구들한테 뭘 왜 사탕을 던져주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또 그 미국과 이란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그 또 다른 역학 관계를 중동에 만들어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 그래서 이번 4월에 오만에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그때 적극 반대를 했던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이란 믿으면 안 된다. 왜 통미 미국보로 이란과 통하고 우리 이스라엘과 안 통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오바마가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를 배제시키면 안 된다. 그런 그러니까요. 걱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번 그 이스라엘 전격적인 공격, 그다음에 알고 보니 미국이 뒤에 딱 받치고 있었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났는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공격의 명분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란을 때려 했는데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지 않았다는 걸 다 면밀하게 계산했다고 봐야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봤듯이 작년에 이미 한번 주고받았거든요. 작년 4월 달과 10월 달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네. 탄도 미사일과 그 공중전으로 한번 주고받았는데 그때 이미 S-300 소위 말해서 러시아제 방공망을 많이 이스라엘이 손상을 시킨 상태였거든요. 네네. 이란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마 그 계산이 섰던 것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찬반 여론이 있을 겁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개입을 좀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이라크전 때 개입했다가 이게 후유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은 약간 고립주의 이런 것에 가까웠고 지지층들도 거기에 이제 그 찬성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의 이 작전은 그 고립주의를 그동안은 원해왔던 지지층도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카메네이를 굴복을 시킨다면 예. 당연히 엄청난 외교적 성과라고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반대하는 것은 네.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을 때 그 수권 능력이 전혀 없는 세력한테 그냥 사담 후세인을 죽이고 그냥 시아파가 다수니까 가져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금 이라크가 좀 혼돈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려하겠죠. 그래서 괜히 그 지금 수권 능력이 있는 대체 사람이 없는데 괜히 우리가 그 늪에 또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이라크에 미국이 빨려 들어가서 3조 달러를 썼다고 얘기를 하니 네네. 아마 지금 그 팍스 뉴스의 그 앵커나 이런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괜히 우리가 가서 그걸 축출하고 괜히 말려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 카메네이 그래서 저는 카메네이를 축출하는 것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할 겁니다. 차라리 그들은 굴욕적이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성공적인 그 완전 비핵화를 하는 협상을 해내고 네. 그다음에 핵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다 없는 그런 딜을 가져가고 네.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켜놓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셈법이 다르겠죠. 다를 수 있다 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미국이 수순을 받게 될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아까 이제 중간중간에 좀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 사실상 이스라엘의 공격이죠. 그 대응 능력을 거의 상실해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이 향후 유심히 지켜봐야 할 포인트 앞으로 중대 뭐 분기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미 말씀을 다 한번 드렸던 네네. 것 같은데 이제 정말 그 강압외교 측면에서는 마지막에 왔습니다. 예. 이제 그 트럼프가 어떤 안을 던질지 그리고 그 안을 카메네이가 어떤 식으로 받을지가 이제 하나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안이 진행되고 받아졌을 때 이스라엘과 미국은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이 협상이 됐으니까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네.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을 자제시키고 막을지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 향후 그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 지금 전쟁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